안녕하세요. 감성 독서 감성 전달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이자 전 세계 50만 부 판매를 돌파한 1분이 만드는 100만 장자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로 유명한 로버트 기요사키가 강력 추천한 이 책은 아마존에서 4.6점이라는 놀라운 평점, 그리고 3,500개가 넘는 리뷰에서 단숨에 읽히지만 평생 가는 지혜를 주는 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 책을 보고 들었던 생각은 생각보다 꽤 두꺼운데? 라는 생각이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550페이지가 넘는 상당한 분량인데요. 여기서 이 책에 반전이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에 2권의 내용이 담긴 혁신적인 하이브리드 재테크서라는 건데요. 왼쪽 페이지에는 주식, 사업, 부동산, 투자, 마케팅까지 아우르는 실전 재테크 전략이, 오른쪽 페이지에는 하루 1분 실천으로 기적을 만든 마치 소설 같은 미셸의 감동적인 성공 스토리가 담겨 있어요. 분량이 워낙 많아서 어느 부분을 여러분께 들려드릴까 고민하다가 저한테 많이 와닿았던 지렛대 원리와 멘토에 관한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자본 없이도 부를 쌓는 레버리지 활용 전략과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멘토를 통해 더 빠르게 성장했는지. 지금부터 1분이 만드는 100만 장자, 책 속의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지렛대 원리. 지렛대 원리는 꿈의 가속화. 지렛대 원리는 꿈의 실현을 한층 앞당긴다. 부를 창조하려면 지렛대가 필요하다. 지렛대는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당신이 실현하고 싶은 것. 즉, 100만 달러를 향한 꿈이다. 깨달은 100만 장자는 세상을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드는 꿈에 초점을 맞춘다. 그로 인해 꿈의 가치가 더 커진다. 벌어들이는 돈은 가치 있는 1달러가 된다. 이를 통해 긍정적인 길로 나아가게 되고 100만 달러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순간 깨달은 100만 장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존재가 된다. 둘째, 버팀목이다. 당신이 바로 지렛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버팀목임을 깨달아라. 당신이 없다면 막대가 아무리 길어도, 아무리 큰 힘이 가해져도 꿈은 움직이지 않는다. 셋째, 지렛대가 지닌 원리다. 꿈과 버팀목이 제자리에 있을 때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막대의 길이와 가해지는 힘이다. 막대가 절대적으로 튼튼하다면 길이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 버팀목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뢰를 누르는 데 필요한 힘은 줄어든다. 긴 막대를 지닌 지뢰는 짧은 것보다 더 쉽고 빠르게 일을 해낸다. 깨달은 100만 장자는 이 사실을 잘 안다. 그래서 더 길고 튼튼한 지렛대를 만드는데 몰두한다. 지렛대가 길면 효과도 크다. 충분히 긴 막대와 튼튼한 버팀목이 있다면 지구도 들어올릴 수 있다. 아르키메데스. 영화 배우는 연기를 한다. 이렇게 영화 한 편을 찍으면 그 영화가 수많은 극장에 걸린다. 이럴 때 지렛대 원리가 작용한다. 많은 관객이 그 영화를 보기 위해 표를 살 때 돈이 들어온다. 야구 선수는 경기를 한다. 수만 명의 팬이 야구장에서 그를 지켜본다. 그의 경기가 전 세계에 중계될 때 지렛대 원리가 작용한다. 야구 선수가 받는 고액의 연봉은 지렛대 원리가 가져다주는 수입에 기인한다. 그런데 교사는 보통 30명 정도의 학생을 가르친다. 교사의 업무에 작용하는 지렛대 원리의 효과가 작기 때문에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다. 야구 선수, 교사는 둘 다 가치를 만든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교사가 더 가치 있는 직업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야구 선수가 하는 일에 더 큰 지렛대 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교사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더 많은 돈을 받는 것이다. 큰 액수의 돈에는 대개 지렛대 원리가 작용한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를 예로 들어보자. 일단 책 한 권이 완성된 뒤 수백만 명이 그 책을 구매했다. 책이 널리 알려지자 제목이 브랜드가 되어 더 큰 가치를 만들었다. 청소년의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닭고기 수프 캘린더 같은 연관 상품이 출시되었다. 이러한 지렛대 원리 덕분에 저자, 출판 관계자, 유통업자, 서점 종사자를 비롯해 많은 이들이 지속적인 수입 흐름을 만들고 있다. 부동산도 지렛대 원리가 작용한다. 1년에 5%씩 가격이 상승하는 20만 달러짜리 집이 있다고 해보자. 집값의 10%를 내고 그 집을 사들이면 1년 뒤에 21만 달러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 당신이 지불한 2만 달러뿐 아니라 은행에서 빌린 18만 달러에서도 지렛대 효과가 작용하는 것이다. 직접 투자한 2만 달러는 1년 뒤 1만 달러의 수익을 가져다 준다. 50%의 수익률이다. 만약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부동산을 사서 그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간다면 다른 사람의 돈으로 수익을 창조하는 셈이다. 물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긴 하다. 이때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발생하는 금전적 수익률은 무한대로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무한대 효과의 지렛대 원리다. 놀라운 지렛대 효과. 지렛대 효과를 이용하면 작은 것으로 큰 것을 통제할 수 있다. 기억하자. 커다란 문도 작은 경첩에 의해 열고 닫힌다. 비즈니스에 작용하는 5가지 지렛대를 알아보자. 다른 사람의 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계약금인 10%만 내면 그 물건을 통제할 수 있다. 투자의 고전, 나는 현금 없이 부동산을 구매한다 속에는 궁극적인 지렛대 원리, 즉 자신의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부동산을 사는 방법이 담겨 있다. 많은 이들이 이 시스템으로 백만장자가 되었다. 다른 사람의 경험. 익히는데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배울 수 있다. 사실 부자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 많은 사람들에게 돈 버는 방법을 직접 전수받는 것이다. 그들이 아는 모든 것을 배우고 그들이 접촉하는 모든 사람을 만나고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따라하면 된다. 그러면서 그들보다 더 잘 해내는 것이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들이 쓴 책을 읽고 그들의 강의를 듣고 그들과 면담하고 그들의 세미나에 참석하라. 그들로부터 아이디어 한 가지를 배우면 10년의 노력을 아낄 수 있다. 지렛대 원리는 최소의 시간에 최대의 결과를 얻게 해준다. 그들의 정보와 통찰력이 담긴 책이나 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이것이 다른 사람의 경험을 얻는 가장 저렴하고도 빠른 길이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이 책의 공동 저자인 마크가 전문 연설가가 되기 위해 미국 연설가 협회 회의에 참석했을 때였다. 그 협회의 회장이 여러 사람이 함께 책을 내는 방법에 대해 말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마크는 그 아이디어를 활용해 키스 그린과 함께 책 한 권을 썼다. 일어나라, 외쳐라, 성공하라 라는 제목의 책이었다. 그리고 공동 제작자를 모집했다. 그것이 마크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돈을 벌어들인 첫 번째 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활용했고 한 해에 20만 달러를 벌었다. 권당 10달러에 2만 권을 판매했다. 강력한 아이디어를 나눠줄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른 사람의 시간. 상황에 따라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그리고 대부분은 자신의 시간, 재능, 인맥, 자원, 비법을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판매한다. 뛰어난 능력과 독특한 아이디어를 지닌 전문가를 지렛대 삼아 당신의 가치를 드높여라. 다른 사람의 작업.
많은 이들이 직장에 다니고 싶어 한다. 그들은 기회보다는 안정을 선호한다. 그런 사람들을 고용하여 당신이 하고 싶지 않거나 서툰 일을 맡겨라.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작업을 지렛대 삼아 당신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백만장자들은 이 5가지 지렛대를 활용하는데 능숙하다. 지렛대 효과 최대로 활용하기. 지렛대 효과는 홀로 발생하지 않는다. 혼자서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 돈, 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것은 부에 이르는 멀고도 느린 길이다. 그 길을 가는 동안 당신은 고갈된 자원 앞에서 좌절하고 말 것이다. 지렛대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멘토, 즉 조언자를 구하는 것이다. 멘토는 당신보다 앞서 백만장자의 산을 정복한 사람이다. 그는 산의 지형과 낭떠러지를 알고 있으며 어떻게 해야 정상에 도달하는지 알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야말로 초보자의 실수를 바로잡는데 낭비되는 시간과 돈을 아끼는 길이다. 멘토는 지름길은 물론이고 시간을 버는 방법, 난관에 대처하는 요령까지 알고 있다. 그렇다. 지금 당신에겐 멘토가 필요하다. 지렛대 효과를 위한 두 번째 조건은 팀 구성이다. 힘을 모으면 더 많이, 더 빨리, 더 쉽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서로의 단점을 지적해 발전을 도모하는 것도 가능하다. 팀원이 낙담하면 당신이 격려하고 당신이 낙담하면 팀원이 격려한다. 당신에게 부족한 면을 팀원들이 메꿀 수 있다. 팀을 이루면 모두가 더 빨리 달릴 수 있다. 1.6km를 달릴 때 4인 개주팀은 혼자 달리는 사람보다 약 2초 더 빠르다. 속도를 원한다면 팀이 필수다. 지렛대 효과를 위한 세 번째 조건은 네트워크다. 팀원들은 각각 100명 이상의 가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 6명으로 구성된 팀이라면 600명을 안다는 의미다. 그 사람들이 각각 100명의 가치 있는 이들을 알고 있다면 당신은 전화 2통으로 6만 명과 접촉할 수 있다. 네트워크의 가치는 그 안에 속한 사람의 수의 제곱으로 계산한다. 즉, 당신의 직접적인 네트워크가 600명이라면 36만 명의 사람과 연결되는 셈이다. 한 명으로 구성된 팀은 부족하다. 네트워크의 힘을 갖춰야 한다. 네트워크에는 몇 명의 핵심 인물, 즉 거대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제하는 사람이 있다. 핵심 인물에겐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면 일이 이루어진다. 거대한 네트워크의 가치는 핵심 인물을 찾아낼 가능성이 커진다는 데 있다. 기억하라. 일이 성사되는 데 필요한 것은 한 명의 핵심 인물이다. 지렛대 효과를 위한 네 번째 조건은 우주적 네트워크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이어주는 정신적 연결선이다. 우연, 의외의 발견, 행운, 엇갈린 운명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한다. 지렛대 효과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러한 우주적 네트워크를 찾아가는 것이다. 지렛대 효과를 위한 5번째 조건은 기술과 도구의 이용이다. 백만장자는 빠른 의사소통, 계산, 결정을 위해 컴퓨터, 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도구를 활용한다. 필요한 정보를 즉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렛대 효과를 위한 6번째 조건은 시스템이다. 모든 백만장자는 부의 과정을 체계화하고 효율화하고 조직화한다. 정보 전달의 효율적인 형태는 멘토의 시스템을 배워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부동산, 투자, 기업, 인터넷 가운데 무엇을 고르든 언제나 시스템을 배워야 한다. 멘토, 팀, 네트워크, 우주적 네트워크, 기술과 도구, 시스템이 결합해 튼튼하고 긴 지뢰에 힘이 가해지면 순식간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영화 로키의 뒷이야기. 실베스타 스텔론은 가난한 배우이자 작가로 뉴욕에 머물고 있었다. 어느 날 권투 시합을 보러 갔다가 위대한 복서 무하마드 알리와 맞붙은 무명 선수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 무명 복서는 경기에서 졌지만 챔피언 알리를 한 차례 다운시켰다. 스텔론은 그 복서의 모습에서 이 세상을 상대로 분투하는 자신의 모습을 엿보았다. 그는 당장 집으로 달려가서 사흘 밤낮을 꼬박 글쓰기에 매달렸다. 그리고 로키라는 제목의 시나리오 초고를 써냈다. 그때 스텔론의 주머니에 남아있던 돈은 $106 뿐이었다. 그의 에이전트가 그 시나리오를 영화사 몇 군데에 전달했고 한 곳에서 연락이 왔다. 당시 큰 인기를 누리던 라이언 오닐이나 버트 레이놀즈를 주연 배우로 삼겠다는 조건으로 그 시나리오를 $20,000에 사겠다고 했다. 생각지도 못한 액수에 흥분하긴 했지만 스텔론에겐 꿈이 있었다. 그래서 돈은 필요 없다며 자신이 주연을 맡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영화사는 거절했다. 무명 배우가 등장하는 영화가 흥행할 리 없다라는 이유에서였다. 돈이 절실하긴 했지만 스텔론은 그 영화사의 제안을 거절했다. 영화사는 다시 $80,000를 제시했다. 그가 주연을 맡지 않는다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스텔론은 이 제안을 다시 거절했다. 그러자 영화사가 $200,000를 제시하며 다시 연락을 해왔다. 당대 최고의 배우였던 로버트 레드포드가 이 시나리오에 관심을 보였다고 했다. 그러나 스텔론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마침내 영화사는 $300,000의 시나리오를 사고 싶다고 말했다. 잠시 고민한 뒤 그는 결국 거절의 말을 건넸다. 자신을 찾아온 영화사 사람들에게 스텔론이 말했다. 그때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평생을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영화사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서 $330,000를 제시했다. 스텔론은 말했다. 자신이 주연을 맡을 수 없다면 그 시나리오를 영원히 영화로 만들지 않겠다고. 마침내 영화사는 그의 제안을 수락했다. 스텔론은 시나리오를 쓴 대가로 $20,000를 받았다. 영화 출연료는 주당 $340였다. 시나리오를 넘겼다면 $330,000를 벌었겠지만 이것저것 비용을 제하고 에이전트 수수료와 세금을 빼고 나니 그의 손에 남은 돈은 $6,000 정도였다. 그리고 마침내 영화가 세상에 선을 보였다. 그해 스텔론은 아카데미 최우수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다. 영화 로키는 최우수 작품상, 최우수 감독상, 최우수 편집상 등 3개 부문을 수상했다. 그 후 로키 시리즈가 거둔 수입은 $10억 달한다. 그리고 실베스타 스텔론은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다. 직관을 따라라. 그리고 당신의 직관을 믿어라. 멘토. 멘토와 강력한 지렛대 효과. 현명한 사람과 마주 앉아 나누는 한 번의 대화는 책을 보며 한 달 동안 공부하는 만큼의 가치가 있다. 중국 격언. 멘토라는 단어를 사전에 검색하면 신뢰할 수 있는 현명한 조언자 혹은 스승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멘토를 지칭하는 다른 용어는 코치다. 멘토의 도움 없이 위대한 성공을 이룬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다음은 꼭 멘토가 필요한 이유다. 첫째, 넓은 시야를 갖게 한다. 우리는 종종 사물에 너무 가까이 다가선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상황이 만드는 공포, 흥분, 의심, 불안, 혼란, 압박감에 사로잡힌다. 하지만 멘토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사물을 바라본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쌓아온 경험은 지혜로 축적된다. 멘토는 평생에 걸쳐 겪었던 경험을 통해 지혜를 나누어 준다. 둘째, 효율적으로 일하게 한다.
멘토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틈새를 메워준다. 우리가 새로운 과제를 마주할 때 멘토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뒤얽힌 부분을 단순하게 바라보며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끈다. 또한 함정에 빠지지 않게 돕고 예상되는 위험을 알려준다. 즉, 멘토는 우리가 과제를 탐색할 때 힘들지 않도록 돕는다. 시간, 돈, 감정을 허비하며 고통스럽게 치러야 할 대가를 줄이고 더 높은 단계에 오르도록 도와줄 디딤돌이 되어준다. 셋째, 참고 견디게 해준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 실패를 통해 우리가 무언가 능숙해질 때까지 참고 견딜 힘을 멘토가 가르쳐준다. 멘토 없이 성공한 사람은 없다. 워런 버핏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워런 버핏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투자자다. 그의 재산은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학 4학년 때 그는 벤저민 그레이엄이 집필한 주식 투자의 고전 현명한 투자자를 읽었다. 이 책을 읽고 마치 위대한 산과 마주친 느낌을 받았다. 벤저민 그레이엄이 컬럼비아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당장 그 대학에 등록했다. 그리고 원하는 강의를 듣고 경제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대학을 졸업한 뒤 워런 버핏은 벤저민 그레이엄이 운영하는 투자 회사에 지원했다. 입사 제안이 번번이 거절당하자 나중에는 무보수로 일하겠다고까지 말했다. 3년이 흐른 뒤 그는 마침내 원하던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2년 동안 벤저민 그레이엄이 그의 멘토가 되어주었다. 25이 되던 해, 워런 버핏은 고향인 오마하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7명의 투자자와 함께 버핏 투자조합이라는 회사를 세웠다. 그가 주식에 처음 투자한 돈은 $100에 불과했다. 5년이 지나기 전에 워런 버핏은 백만장자가 되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훌륭한 주식 투자가가 되었다. 혼자서는 시너지를 창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시너지를 내려면 최소 2명이 필요하다. 깨달은 백만장자들은 모두 멘토를 갖고 있다. 그리고 멘토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 그들에게 멘토는 지렛대 원리의 중요한 조건이다. 멘토를 얻는 법. 위대한 사람에 관해 연구해 보면 그들이 1명 이상의 대가를 멘토로 삼아 가르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당신이 위대하고 유명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다면 반드시 뛰어난 멘토를 얻어야 한다. 멘토에게 가르침을 받는 기간은 보통 2년 이상이다. 대가가 보유한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경험과 비법을 모두 익히고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만나고 그들이 연구해왔고 연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연구할 것들을 모두 연구해야 한다. 또한 당신은 대가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배워야 한다. 그들과 똑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들이 인식하는 스타일을 익혀야 하는 것이다. 모든 대가는 사소한 일을 처리해 줄 조수를 고용한다.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그런 역할이라도 기꺼이 해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누구보다 빠르고 누구보다 긍정적으로 그 일을 해내라. 더 해보겠다고 계속 제안하라. 멘토가 필요로 할 요구사항을 예상하라. 마크는 벅민스터 풀러 박사의 제자였으며 연구 조수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범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종합적으로 사고하며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풀러 박사에게 배웠다. 마크는 멘토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위해 밤낮으로 애썼다. 때때로 풀러 박사는 연구에 몰두하느라 가족과의 약속을 잊곤 했다. 그 약속을 일깨워주는 것 또한 마크의 역할이었다. 대학원생이었던 밥은 스티븐 R. 코비 박사의 제자였다. 코비 박사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업
프랭클린 코비의 공동 소유주이자 기업 철학의 대가였다. 밥은 코비 박사에게 목표의 힘에 관해 배웠다. 당시 밥이 품었던 목표는 책쓰기였다. 6년 뒤 밥이 쓴 책은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 도서가 되었다. 그가 거둔 성공에 감동한 코비 박사는 자신이 쓴 책의 초고에 대한 조언을 부탁했다. 그 책,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이름을 떨쳤고 제자였던 밥은 스승의 멘토가 되었다. 당신이 터득하고 싶은 분야를 정하라.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고 결심하라. 그리고 위대한 멘토의 제자가 되어라. 숨을 쉬기 위한 공기를 갈구하듯 그런 멘토를 간절히 염원해야 한다. 그래야 길이 열린다. 사업을 할 때 당신은 부족하거나 평균이거나 조금 낮거나 뛰어난 사람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사업을 한다면 탁월해야 한다. 그러려면 한 분야에 능통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안전하며 쉬운 방법은 그 분야의 대가에게 지도받는 것이다. 대가의 모든 것을 흡수하고 당신의 꿈을 열망하고 당신의 팀을 만들고 당신만의 아이디어를 찾아라. 그렇게 할 때 부가 당신에게 이끌려 올 것이다. 뜻밖의 멘토. 골리앗과의 싸움은 다윗에게는 뜻밖의 행운이었다. 덕 위드. 이런 말이 있다.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앞에 스승이 나타난다. 왜 이런 말이 나온 걸까? 사실 멘토는 어디에나 있다.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뿐이다. 누군가가 온 힘을 다해 배우고자 할 때 비로소 곁에 있었던 멘토가 모습을 드러낸다. 멘토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뜻밖의 멘토. 둘째, 가까이 있는 멘토. 셋째, 영웅적인 멘토다. 멘토와의 관계는 대개 우연히 형성된다. 뜻밖의 발견은 우연히 행운을 발견하다라는 뜻이다. 먼저 당신이 마음을 열고 가르침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야 한다. 당신이 마주치는 모든 사람은 큰 뜻을 이루게 해줄 무언가를 우연히 당신에게 알려줄 수 있다. 아무리 사소한 만남도 멘토 관계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자.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의 멘토가 될 수 있다. 우연히 누군가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나눌 때 이 사람들 가운데 나의 멘토는 누구일까 하고 항상 신경 써서 살펴보아라. 뜻밖의 멘토가 언제나 사람인 것은 아니다. 위험한 질병, 직업을 잃는 일, 강력한 감동을 주는 책, 생명체와의 우연한 만남. 이 모든 것을 포함해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할 모든 것이 뜻밖의 멘토가 될 수 있다. 위대한 해양 미술가 와이랜드는 말한다. 고래의 눈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다시는 예전의 인생으로 돌아갈 수 없다. 당신의 인생에 우연히 다가서는 뜻밖의 멘토를 매일매일 살펴라. 당신이 안고 있는 문제가 좋은 멘토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 문제들은 고난의 모습으로 당신을 성장시킨다. 당신은 뜻밖의 멘토에게 무엇을 배우게 될까? 가까이 있는 멘토. 이만큼의 실력을 갖추기 위해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안다면 내 실력이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미켈란젤로. 두 번째 유형은 늘 가까이 있는 멘토다. 잠시 당신의 삶을 돌아보자. 운동 코치, 특별히 좋아하는 친척, 가까운 친구 등 1대1로 가르침을 준 멘토들이 주변에 수없이 있었을 것이다. 밥은 자신과 함께 일했던 멘토를 42명까지 꼽았다. 몇 년간 이어진 관계도 있고 단 몇 분 동안의 만남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 모두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 그를 찾아왔다. 그들 중 많은 숫자가 저절로 나타났지만 그가 도움을 요청해 직접 찾아낸 이들도 있었다. 백만장자라는 목표 지점에 이르기까지 당신은 수십 가지 가르침을 필요로 할 것이다. 자신에게 어떤 태도, 생각, 기술, 습관, 능력, 전략이 부족한지 알게 되었다면 그럴 때 바로 날마다 얼굴을 마주할 만큼 가까운 곳에 있는 멘토가 필요하다. 가까이 있는 멘토가 저절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을 찾아 나서야 한다. 어떤 방법을 쓰는 것이 좋을까? 1. 부족한 자원의 목록을 만든다. 목표를 달성하는 데 꼭 필요하지만 당신에게 없는 자원을 목록으로 만들어라. 2. 접촉 가능한 사람들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아마도 당신은 해결책을 지닌 사람이나 그럴 만한 다른 사람을 알고 있을지 모른다. 그들에게 연락해서 정중하게 물어라. 혹시 해답이나 해결책이 있을까요? 혹은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목록을 만들어서 전화를 걸어라. 그리고 소개해준 사람의 이름을 대고 다시 위의 질문을 건네라. 3. 탐색의 범위를 넓힌다. 당신에게 부족한 것을 알아내면 정보 검색을 통해 잠재적인 멘토의 이름을 알아낼 수 있다. 보수를 지급하면 그들이 좋은 해결책을 알려줄 것이다. 기억하라. 당신이 단순한 해답 이상의 것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멘토와의 관계를 통해 성공의 길을 걷고자 한다. 이런 유형의 관계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하지만 입학하기 힘든 학교에 내야 하는 수업료보다는 훨씬 적은 비용이다. 멘토를 발견했을 때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다. 그 사람도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느라 충분히 바쁠 것이다. 멘토가 되어달라는 당신의 부탁을 들어주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들과 마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멘토가 원하는 것을 알아내서 그것을 성취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면 멘토가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도움의 법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당신의 목표 달성을 도울 것이다. 먼저 주어라. 머지않아 당신도 받게 될 것이다. 영웅적인 멘토. 당신의 영웅이 누구인지 내게 말해준다면 앞으로 펼쳐질 당신의 인생을 내가 말해줄 수 있다. 워런 버핏. 세 번째 유형은 영웅적인 멘토다. 그들은 위대한 삶을 살아낸 영웅으로 당신의 챔피언이며 역할 모델이고 영감의 원천이 되어준다. 기업 경영이나 투자, 종교적인 측면에서 당신의 영웅을 찾아보자.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미 고인이 된 이들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이런 리더들은 보통 사람들과 접점이 없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웅적인 멘토에게 다가갈 방법이 있다. 바로 다양한 정보를 통해 그들의 용기, 지혜, 통찰력에 접근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사람들의 삶과 가르침을 열심히 연구해보자. 1. 존경하는 사람의 전기와 자서전을 읽어라. 2. 위인이나 명사의 일대기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시청하라. 도전과 좌절, 인내와 헌신, 노력과 끈기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3. 그들에 대한 정보나 인터뷰를 읽어라. 4. 그들과 관련된 장소에 방문하라. 5. 그들의 사진이나 그림을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아라. 마지막으로 당신이 좋아하는 과거와 현재의 영웅을 모아 이상적인 팀을 만들도록 하라. 나의 드림팀을 구성하고 그들과 직접 대화하는 상상을 해라. 당면한 문제에 대해 그들은 어떤 말을 건넬까? 어떤 조언을 해줄까? 명상을 통해 나의 드림팀이 전해주는 영감과 지혜를 끌어내라. 지금까지
1분이 만드는 백만장자의 지렛대 원리와 멘토 부분을 들려드렸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뜻밖의 멘토 부분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앞에 스승이 나타난다. 항상 배울 준비가 된 자세로 온 힘을 다해 배우고자 할 때 멘토는 항상 우리가 예상하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뜻밖의 순간 또는 우연히 읽은 책 또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인생을 바꾸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이미 우리 주변에는 많은 멘토들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삶 속에서 만나게 될 뜻밖의 멘토들에게 귀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